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같은 세상에 아주 싹싹한 김정우 청년이군요. 잘 소개해 보실래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한 탐구와 열정을 끊기지 않고 이어나가는 도전심 넘치는 학생입니다. 저는 항상 수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저의 학업 생활을 이어왔으며 이와 같은 꿈을 지스트에서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수학과 관련한 학업 생활을 이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일단 제가 지스트 수학과에 진학한다면 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근 3년 동안 쌓아왔던 이런 수학 지식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전문적인 교수님들과 함께 재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 교과과정 외의 지식도 쌓아오면서 이런 것을 공부할 방법이 전문 서적이나 혹은 전문 서적이 없을 때는 인터넷 블로그 같은 것으로 독학을 해왔던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런 대학에 가서 전문적인 교수님들과 그리고 이제 열성을 보이는 학우들과 같이 이런 것들 제가 그동안 해왔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수학 활동 교과 뭔 활동했는지 예시를 물어보긴 했는데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학 콘텐츠 개발자가 되어서 하고 싶은 바가 뭔가요?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싶으신 건가요? 일단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수학의 대중화입니다. 보통 어느 고등학교에서나 알 수 있고 이제 가장 좀 많이 알려진 수험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단어 중 하나라고 할 수 하자면 이제 수포자라는 말이 이제 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과목보다 수포자란 말이 유독 많이 들리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도 이런 수학이라는 것에 꽤나 큰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수학 콘텐츠 개발자가 된다면 이런 거리감을 좁히는 제가 이런 수학에 대한 학습을 좀 더 재미있게 혹은 탄력성 있게 진행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 지스트는 수학과가 올해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런 콘텐츠 개발이나 아니면 뭐 수포자들에게 수학을 알린다 이런 거는 수학 교육과에 더 적합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신설된 우리 지스트 수학과에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런 신설된 지스트 수학과에 지원한 이유라 하면 아무쪼록 신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쌓여왔던 고정 타입이나 그런 것이 없이 이제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저는 저의 새로운 꿈을 좀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이제 신설이라는 관점이 아닌 지스트의 수학과라는 관점에서 제가 왜 신청을 하게 되었냐면 이제 저의 기초적인 진로는 수학이기 때문에 저는 수학을 탐구하고 그것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항상 즐겨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이런 제가 이해하고 얻어낸 기쁨을 공유하는 것 또한 제 어떠한 취미이자 이런 소망 중 하나였고 이런 지스트는 저의 딴짓 혹은 외부 연구 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해주는 학교이기에 지스트 수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혹시 이런 딴짓 활동해가지고 관련 뭐 수학 콘텐츠라든지 뭐 하고 싶은 계획 같은 게 지금 특별히 있나요? 제가 지금 가장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요새 많이 떠오르는 AI를 이용한 이런 학습 동료 같은 것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저는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최상위권 학생들은 아무쪼록 적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서로 같이 모여서 공부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친구들끼리 공부 얘기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학교에 자리 잡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러한 문제점을 타파하고자 이런 AI를 저의 학업 동료로 둠으로써 라이벌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서로 묻고 답하는 멘토 멘티, 제가 AI에게 가르치면서 저도 가르침을 얻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학습 환경에서 AI를 쓴다면 공동체 역량이 부족해지지는 않을까요? 저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의 견해가 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어떤 새로운 개념을 학습을 할 때는 이 친구와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런 학업을 이어가면서 대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은 제가 알게 된 것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서로 또 다른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탐구가 아닌 공부를 하고 이제 기본적인 역량을 쌓아나갈 때는 오히려 그런 AI를 사용함에도 이런 대외적인 역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연수의 정렬성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자연수의 정렬성이라 하면 이제 이런 수가 섞여 있지 않고 1 다음에는 2 다음에는 3 이렇게 자연수의 어떤 특정한 일련의 번호를 매겨서 그들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 정렬하는 것입니다. 윌슨 정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어요?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승정리란 이제 정수론에서 합동산술 이 1차 방정식을 풀 때 합동산수를 이용하여서 해를 구할 수 있는 좀 강력한 어떤 수단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 당장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리만합에 대해서 탐구하는 활동을 했는데 탐구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이제 제가 리만합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경위는 이제 이런 유튜브, SNS 영상 매체를 보다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학자에 대해 조사를 해보면서 과연 좀 이런 제가 익히 아는 뉴턴이나 라이프니츠 같은 좀 권위 높은 수학자 말고 좀 이런 신분이 낮았거나 아니면 좀 재미있는 평상시에 그런 유머한 걸 가진 수학자가 없을까 조사를 해봤는데 평상시에 유머가 있진 않지만 라마누잔이라는 수학자를 제가 찾아보니 그의 업적들이 저는 좀 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것을 찾아보다가 이제 그 라마누잔이 알아낸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착각하였습니다. 리반합이 아니라 라마누잔합으로 질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만합이란 이제 적분을 정의하기에 앞서 어떤 구간에서의 그 그래프의 넓이를 나타내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찾아보게 된 계기는 이제 미적분에서 적분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찾아보다가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을 이용한 적분의 엄밀한 정의라는 게 있다 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탐구한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계기가 아니라. 리만하면 이제 탐구 과정이라 하면 어떤 한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구간을 먼저 분할을 한 뒤에 그 분할된 구간의 길이와 어떤 함수의 함수값을 곱하면 그 직사각형 넓이를 하나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 구간에서의 연속된 과정을 수행을 하면 그래프와 유사한 개형을 따라가는 직사각형들의 합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하합과 상합, 즉
이 직사각형이 가질 수 있는 작은 합값들과 큰 합값들을 나눠서 설정을 한 뒤에 이들의 값을 이제 각각 구간의 세분을 진행하여 구간의 분할된 길이가 충분한 미소 길이에 달했을 때 이들이 한 리만 합이라는 일정한 값으로 수렴할 때 리만 합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 기초론 관점에서 잘 정의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잘 정의됨이란 이제 일차원적으로 말하자면 말 그대로 어떤 기호나 집합 같은 것들이 모순 없이 정의가 되어서 각각 다른 상황에서도 일정한 값을 내놓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수식화해서 말하자면 이제 일정한 인풋에 대하여 일정한 아웃풋을 내놓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소서에 당연한 것이 많아질수록 보편성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보세요. 당연한 것이 많아질수록 보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저희가 어떠한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 저희가 최소한 공리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성질을 위해서 너무 많은 공리를 할애하게 된다면 또 다른 성질을 설명하고 싶으나 이러한 성질이 이미 공리로 겹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공리 이전에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좀 더 엄밀함이나 논증이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소서의 공동체 역량이 3번 문항이랑 겹쳐있는데 여기 공동체 역량에 관해서 활동했던 활동 하나를 예시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우선 앞서 제가 이번 자소서를 작성 도중에 그 붙여넣기를 하다가 제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허나 이런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면접 기회가 주어짐에 굉장히 감사드린 바입니다. 제가 이번에 원래 썼던 활동 중에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2학년 때 수학 축제를 새로 기획했던 일입니다. 기존의 수학 축제는 이제 어떤 일정한 주체나 계획이 없이 그냥 형식대로 매년 있던 행사다라는 식으로 흘러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는 뜻이 맞는 학생들과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제 축제를 새롭게 기획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행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던 게 학생의 참여가 불분명하였고, 예, 소위 말해서 재미가 없다라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타개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학생의 참여자 입장으로서도 바라보고 이제 학우들에게도 먼저 같은 자세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수학 콘텐츠 제작자의 꿈에 어떤 영향을 주었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허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수학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다가가야 되는가 라는 점을 좀 더 고민해 볼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학적 모델링 연구 프로젝트에서 왜 셀룰러 오토마타를 사용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연구 상황을 먼저 앞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미분방정식을 이용한 수리 모델링에 대해 배우고 이것을 응용하여서 암세포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끝끝내 맞춰가지고 미분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암세포의 성장 모델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런 성장 모델이 맞는지 아닌지 검증할 마땅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을 이뤄내기 위해서 셀룰러 오토마타를 사용하였습니다.
미분 방정식이 맞는지 아닌지 왜 판단을 못하죠? 일단 제가 가장 걱정했던 이유는 제가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였는데 이런 해가 중간에 제가 잘못된 접근을 하여가지고 이 해가 오류가 났거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전제로 제가 잡아놨던 미분 방정식 모델 자체가 이런 암이라는 상황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실제 그 암 환자 데이터랑 비교를 해본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두 개만 비교해보고 끝낸 건가요? 제가 이런 웹서핑을 좀 해봤지만 실제 암 환자의 암세포가 체내에서 어떻게 분화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암에 대해 좀 전문적인 병원에서의 어떤 소견서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개형을 따라갈 것이라고 팀과 함께 유추를 했었습니다. 적분 변수가 함수가 되는 경우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냥 적분 변수가 함수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적분 변수가 함수가 되는 경우란 저희가 이제 간단히 생각해 보면 어떤 x에 대해 적분한다라 했을 때 보통 그 인테그랄 어떤 피적분 함수 그리고 dx를 곱하게 되는데 이때 이 dx에서 x의 자리 대신 x의 제곱이나 x의 세제곱 이런 것이 들어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스트의 인재상에 맞는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예, 이제 지스트의 인재사항이라 하면은 3C, 1P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자신이 있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앞서 말했듯이 2학년 때 이제 교내 수학 축제를 기획할 때도 소통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앞세워서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학생의 생활안전부 부장을 맡았었는데 이때에도 저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이제 많은 좀 민원이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데요. 이렇게 3년 동안 제가 소통을 위해서 좀 해온 일들이 많다 보니 저는 좀 커뮤니케이션에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저의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한 번 뽑아든 일이라면은 그것을 쉬지 않고 어떻게든 끝내려고 한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한 발표에 대한 PPT를 준비해야 한다 하면은 그것을 기간을 길게 나눠서 준비를 하려 하지 않고 딱 잡은 순간 끝날 때까지 절대 다른 것을 먼저 하지 않고 그것을 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포기를 안 하는 편입니다. 제가 물론 이렇게 앞서 말했던 단점과도 상충하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저는 한 번 잡은 일은 제가 이뤄내고 제가 만족한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막 어떤 연구 활동이나 프로젝트 하면서 실패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나요? 제 이제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1학년 때 1인 1 과제 탐구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생기부를 보면은 이게 지금 3차원에서 이제 정다면체 정사용 변화를 주제로 탐구를 하였으나 제가 초반에 1학년 학기 초에 했을 때는 이제 각기 다른 주제를 여러 개를 선정도 해보고 고민도 해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직 사학적 깊이가 부족하여서 이런 엄밀성이나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막무가내로 주제를 정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종국에는 결국 좋은 주제를 찾아서 연구를 하였지만 제가 처음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 그때 막무가내로 연구 주제를 생각하고 폐기했던 그때가 가장 큰 실패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이 어떤 수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쟁하는 상대 팀의 어떤 인재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뛰어난 상태라면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만약에 저와 그 친구가 어떤 하나의 대회나 그런 경쟁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저는 그 친구에게 최대한 저자세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친해져서 좀 친목을 다지면서 그 친구에게 제가 좀 도움을 받는다든지 해서 꼭 그런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이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좀 동료로 생각을 하면서 다가갈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수학 관련한 시사가 있을까요? 이게 최근이라 함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번 연도. 그냥 기억나는 거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연도 아니어도. 이번 연도는 아니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이제 그 그레고리 페렐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페렐만이라는 아주 이 위대한 연구자가 이제 어떤 수학 관련한 난제에 대해서 풀이를 하였으나 어떤 다른 중국인 교수에 의해서 음해당하고 결국엔 그 페렐만이라는 연구자가 칩거에 이르는 경우까지 왔습니다. 이때 이 중국인의 반응을 보고도 이 수학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중국인이 기존에 많은 난제와 어떤 정리들을 밝혀내면서 이 위협을 쌓아올렸기 때문인데 이런 업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업적을 폄하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때 꽤 오랫동안 했던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